저는 그 친구의 생일을 달력에서 지운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보지 않게 됐다는 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매년 챙겼던 날인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 날짜가 다가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게 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슬픈 부분이었어요. 서운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지나갔다는 게.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거의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같은 반이었던 적은 딱 한 번뿐이었는데 그 한 번이 꽤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수능 끝나고 같이 무작정 버스를 탔던 날 어디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탔었는데 종점이 어딘지도 기억 안 나는 작은 바닷가였어요. 라면 한 개를 사서 나눠 먹으면서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18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는 그 친구랑은 영원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대학교를 다른 도시에서 다녔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에 남았고 저는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처음 한두 해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방학 때 만나서 밥도 먹고 전화도 꽤 자주 했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간격이 생겼습니다. 바빠서였고 각자 생기는 생활이 달라서였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였어요. 연락을 안 해도 서로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우정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굳이 매일 연락 안 해도 되는 사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느슨함이 점점 당연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는 게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둘 다 취직을 했고 각자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각자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의도 쪽 회사를 다녔고 민준이는 성수 쪽이었어요. 서울 안에 있었는데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나려면 서로 시간을 맞춰야 했고 시간을 맞추려면 한참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했고 한참 전에 잡은 약속은 꼭 한 번씩 미뤄졌습니다. 미루고 다시 잡고 또 미루고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않게 됐어요. 언제 한번 보자는 인사가 됐습니다. 진짜로 보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건네는 말. 그걸 알면서도 둘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선택들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계기였습니다. 제 결혼식이 아니라 공통 친구의 결혼식이었어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민준이도 왔습니다. 반가웠어요. 진짜로요. 얼굴을 보는 순간 고등학교 때 기억이 확 올라왔고 다들 잘 지냈냐고 묻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식이 끝나고 각자 흩어지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랑 헤어지면서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비어 있었어요. 진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말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친구가 맞나? 그 생각이 떠오른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즈음 SNS에서 민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공개로 올린 포스팅으로요. 사진이랑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한동안 화면을 내리지 못했어요.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마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왜 나한테 직접 말 안 했지 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하지 가왔어요. 우리가 그 정도 사이가 된 거니까. 그 순서가 저를 오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축하 댓글을 달았어요. 짧게요. 민준이가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청첩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게 아닌데 안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뭔가 확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운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은 상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드는 건데 민준이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저도 잘못한 건 없었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도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없어지는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이 있고 나서 몇 달 후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수능 끝나고 갔던 그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랑 둘이서 찍은 건데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한테 부탁했던 거였어요. 둘 다 웃고 있고 뒤로 바다가 보이고 빛이 약간 역광이라 얼굴이 살짝 어둡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나는 맞는데 그 나는 지금의 나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 나한테 있다고 너 기억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폰을 들었다가 놨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어색한 사이가 됐다는 게 갑자기 실감이 나서요. 연락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연락하기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거리가 언제 생긴 건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벌어졌을 테니까. 폰을 내려놓고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 민준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그때랑 비슷한 노래를 듣거나 라면 냄새가 날 때, 혹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다는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운데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 좀 이상한 감각입니다. 연락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를 건드리게 될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지금 이 거리가 불편하긴 한데 그게 다시 좁혀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건 꼭 싸워서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각자 바빠지고 각자 생활이 달라지고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공통의 화제가 없어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지는 것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멀어지는 게 어쩌면 제일 정리가 안 되는 이별인 것 같습니다. 싸운 게 아니니까 화해할 것도 없고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흐릿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연락처에는 있는데 연락은 안 하는 사람으로. 가끔 그 사진 생각이 납니다. 서랍 안에 있는 그 사진이요.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직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그 시절에 대한 감각인지. 민준이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뭘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사람이 웃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이요. 그게 우정의 끝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남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인 줄 모르고 지나갔을 테니까요. 그게 사람 관계의 이상한 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마지막들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 그때 조금 더 붙잡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근데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다가 민준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놨습니다. 연락을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차려 먹었고 설거지를 했고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싸운 것도 아닌데 멀어진 친구를 가끔 떠올리는 사람. 연락하기엔 어색하고 있기엔 뭔가 남아있는 그 사람을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혼자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말해보고 싶었습니다.